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11년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남은 BJ 중에 한 명. 내일 모레 마흔인 BJ 송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6회차 맞이했는데 정말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죠? 경찰 출신의 프로파일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죄 심리 분석 자문위원이고요. 네. 현 용인시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966년 5월 3일 광화시 동빈동에서 태어난 표창원입니다. 저희 부친께서는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이제 여기서 리액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예. 별풍선 같은 거를 이제 후원 받으면 네. 이제 BJ가 감사의 뜻으로 노래를 한다든가 뭐 춤을 춘다든가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하는 리액션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벽을 이렇게 딱 장풍을 딱 날리면 얍! 이렇게만 하면 그냥 의원님께서 하셔도 되고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얍! 리액션 해잔데요. 누가 보수라고 했어요? 정확히 프로파일러가 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프로파일러는 프로파일링을 하는 사람이고요. 프로파일링이 뭐냐면 프로필. 입사 지원서 낼 때 나의 프로필을 적는다 그러잖아요. 네. 키, 생년월일, 학력 이런 것도 적잖아요. 범인의 프로필을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네. 수사를 하면. 그래서 프로파일러는 범인의 프로필을 뽑아내는 사람이다. 가장 쉬운 설명이고요. 근데 범인이 자기가 누구라고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잖아요. 알게 하는 그 근거와 단서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행동 증거.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추출해내는 그 작업이 프로파일링이에요. 그러면 외람되지만 이제 뭐 늦게 의정 활동도 하시고 다른 스케줄도 있으신데 집에 들어가셔서 집이 뭐 헝클어져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의원님께서 딱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거야 이런 것도 추측하십니까? 전혀. 집에 집에서는 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주로 이제 제 아내가 뭐 자꾸 표정을 이상하게 하면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러지? 머리가 달라졌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프로파일러로서 자격이 전혀 없고 혼나고 미용실 다녀왔는데 못 알아채고 이것도 못 알아보고 현장에 달라진 거 어지러진 거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예. 소년법 폐지는 있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 네. 하지만 그 무조건적인 보호만도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소년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좀 묻고 싶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인천 초등생 피살 사건 구치소에서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왜 그래야 하느냐고 답했고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5년에서 10년이라고 들었다며 콧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더 법안을 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프로파일러 시절부터 그 연쇄살인범들을 보면 이들이 검거가 돼봤자 인간들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고 근원으로 가야 될 텐데 이 어디서 예방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하나는 가정폭력이고 또 하나는 아동학대고 또 하나가 이제 청소년 범죄예요. 물론 교화, 아직까지 성장이 다 마치지 않은 어린 친구들이니까 보호, 교육, 선도, 교화가 우선돼야 하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어떤 변명이 되지 않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른이 살해하건 어른이 집단 폭행을 하건 아프고 죽는 건 똑같거든요. 소년법이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소년 범죄를 크게 보면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비행, 어른들이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술, 담배라든지 청소년이니까 규제에 되는 거. 두 번째는 경미범죄, 배고파서 빵 훔치는 거 또는 툭탁툭탁. 세 번째는 강력범죄, 또는 중범죄,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혹은 뭐 거액을 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번째가 특정 강력범죄예요. 이게 이제 살인도 그냥 살인이 아니고 살인은 그냥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죠. 그렇지 않고 유괴 살인을 한다든지 성폭행 살인을 한다든지 또 살인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집단적인 보복 폭행을 한다든지 공포 속에 피해자를 가둬놓고 오랜 동안 트라우마에서 해나오지 못할 그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네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소년법 같은 경우는 1, 2, 3번까지를 포괄해라.
하지만 네 번째 단계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네 번째 단계 왔을 때는 이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중형을 내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소년법 개정안의 내용인 거죠. 의원님 근데 찾아보니까 되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을 한번 겪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도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표창원 의원님 그 사진을 걸어놓고 뭐 화형식을 하지 않나. 이런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으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겪으셨는지.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육견협회, 소위 말해서 보신탕, 개고기 이 관련된 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제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 안에 보면 개나 고양이 등 모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하는 처벌 조항을 넣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개고양이는 식육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거든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로서는 왜 우리를 생계 곤란하게 하느냐, 개를 살리려고 사람을 죽이느냐, 이제 이러한 그 마음에서 저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단히 강한 항의를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현실이 워낙 많은 분들이 드시고 애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갑자기 법이 그런 국민들의 식생활을 금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법에는 개가 어쩔 수 없이 현재 그 사육도 하고 그 다음에 꼭 식용 목적만이 아니라 분양 목적의 사육도 있거든요. 그 종자 있는 진돗개 같은 경우 여러 마리를 이제 사육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축산법상의 그런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된 거죠. 그러면 개고기가 합법이야 불법이야?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드시는 분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드시는 그 개가 어떻게 사육이 되어서 도살이 되어서 유통이 되어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 과정은 법이 보장하지 않는 거죠. 식품위생관리법에도 안 들어가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바이러스, 세균, 항생제 이런 이제 국민 건강에 위험 요인도 생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양당 간에 하나예요. 제가 낸 법안에 따라서 이제는 그만 개고기 이 문화와 빠이빠이 합시다. 이제는 30년 이제 유예기한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업종 전환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네, 표창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먹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유통에 대한 그 초점을 맞추신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느낄 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먹는 거를 나 말고 타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네. 내가 굳이 반대를 해야 돼? 맞아요, 라는 맞아요, 거부감이 좀 먼저 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유통 과정 맞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 위생 관리. 초점을 맞추시고 관리를 예. 하신 것 같아요. 드시는 분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닌데도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드시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맞죠. 그리고 자연사한 개라든지 아니 외국에서 수입한 고기라든지 이거 드시는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님 오늘 이제 끝까지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표창원 의원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 박수 좀 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별풍선 많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